6.3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주요 불교 현안 관련 정책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불교 정책기획단을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획단 위원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고위급 관료, 보좌관 등 9명을 위촉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암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한 책 만암평전이 출간됐습니다. 선지식이 남긴 화합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제5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최고 영예상인 대상으로 서재민 씨의 홍백의 만남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모두 1,200점의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개원법회를 봉의했습니다. 불안정했던 상황을 끝낸 만큼 효율적인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생명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취재, 진솔한 체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선명상 지도는 보살행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행복명상센터 사라수 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불교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불교 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불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인데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교 정책을 제안하고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계종 불교정책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기획단은 자문위원 우봉스님과 김장실, 이규민 상임위원, 김상기, 천우정, 박준수, 오정석 정책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제 불교는 단순히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이제 전통 뿌리나 마찬가지라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우리 스님들이 열심히 해서 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불교만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불교 문화는 종교를 초월한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로 여겨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계승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법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가 이 대한민국 또는 이 사회에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좋은 정책들과 함께 우선 전통 사찰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전통 사찰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여겨집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유 사찰로 한정돼 다수의 전통 사찰은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사찰림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불안 시대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는 선명상 대중화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시작된 대중문화 한류와 생활문화 한류의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제정상에 있는 정신문화 한류를 더 넓혀 나가야 되는데 바로 정신문화 한류의 핵심이 불교입니다. 우리 불교계를 보면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 행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불교정책기획단은 정책 기조와 분야별 의제를 세분화해 정책 자료집을 내고 불교 전통문화 관련 정책들을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불교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고 또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1950년대 한국불교 정화운동 당시 환부역조를 꾸짖으며 스스로 종정직을 내던진 만암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김대중 평전을 썼던 김태근 작가가 쓴 만암평전이 종교를 넘어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화합과 치유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1954년
조계종 초대 종정에 추대된 만암스님. 1947년 고불 총림을 설립하며 외색불교 청산에 앞장섰지만 정어운동 당시 대처승은 상자를 두지 못하게 하는 점진적 개혁을 주창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차원의 급진적 개혁 속에 급기야 종조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환부 역조를 꾸짖으며 종정직을 내던졌습니다. 수행승만 상자를 두게 하면은 불과 30년이면은 다 저 사람들은 늙어서 죽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피를 보지 않고 이 나라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4년 만에 완성된 김태근 작가의 만암 평전은 스님이 종정직을 내려놓고 태고선사의 부도탑을 찾는 일화로 시작됩니다. 만암 스님의 손상자인 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만당 스님은 정화 이후 벌어질 갈등을 만암 스님은 입적 직전까지 염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권력, 경찰력을 동원한 타율적인 정화는 우리 종단의 분열, 갈등만 초래할 뿐이고 또 불교적인 부처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만암 스님은 백양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동국대의 전신인 불교 전수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정광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 전통을 잇고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윤회처럼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 속에 스님의 사자와 가르침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만암 스님한테 만약 살아 계시다면 이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립되어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거기 타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온 갈등과 분열의 시대, 개혁보다도 화합을 강조했던 만암 스님의 가르침이 불교를 넘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교계에서 답지한 구호 성금이 종단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긴급 모금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록경정사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접해 모금을 실시했고 가장 먼저 조계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록경정사는 자리를 옮겨 역삼동 총지사에서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이름으로 BBS 불교방송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보니까네 그 시골에는 산촌에는 보통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연약한 분들이 그런 또 엄청난 그 당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용기를 내 가지고 꿋꿋하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식에는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와 총무부장 덕광정사, BBS 불교방송 박호창 경영관리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수원 복령사와 복령사 승가대학 총동문 선우회도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성금을 산불 피해 사찰과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복령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의 사찰 중에서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이 많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힘을 보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기부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추연 종무원 조합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7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추연 조합장은 대부분의 종무원 중에서 고운사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운사의 소식을 듣고 난 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다며 성금이 잘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대표적인 봄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봉축탑이 전국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최근 팔정도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주한 인도 아밋 쿠마르 대사 등을 비롯해 학생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점등식을 열고 교원에 16,000개의 연등불을 밝혔습니다. 점등이라는 것은 점 하나로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워 있는 조그마한 번뇌, 고뇌, 이 모든 것이 등불로 환하게 비춰진다. 여러분의 소원 하나하나라 이 16,000등의 발언을 싣고 자비와 지혜의 연등은 부산 도심도 물들였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12일 경내 직원전에서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을 비롯해 신도와 시민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 대법회를 열고 연등 7만여 개의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청도와 칠곡 불교사연합회가 각각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식을 청도 바르게 살기 공원과 칠곡군 외관 회전 로터리에서 봉행했습니다. 점등식과 함께 자비행도 펼쳐져 청도사연합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청도군에 전달했고 칠곡사연합회 봉축위는 장학금을 호의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조계종 선운사도 선운사 6층 석탑을 재현한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이달 초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점등식에 참석한 조계종 제24교구장 경우스님을 비롯한 심덕섬 고창군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부대중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금 모금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 부여지역 불교계도 부여경찰서 앞 백강교차로에서 봉축기념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아기 부처님 등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사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나라의 평화와 은평구민의 안녕을 위한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는 그제 은평구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광명의 등불이 모두에게 깃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장인 삼천사 주지 성운대종사는 봉축법으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은평구청 룸비니 동설에 부처님이 오신 소식이라며 간단 명료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참석 대중에 전했습니다. 아니, 저거 봉축탑 보이시죠? 이 손가락으로 봉축탑을 가르쳐 주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법회에서 은평구 사원연합회 부회장이자 진관사 주지인 법회 스님은 은평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 이사 동출 스님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측에 영남 강원 지역 산불 이재민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1,000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제5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에서 총무원장상인 대상에 서재민 씨의 홍백의 만남이 선정됐습니다. 또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카메라 사진 부문에서는 화엄사 교구장상인 최우수상에 최성민 씨의 나도 홍매화다가 뽑혔습니다. 화엄사는 2025 제5회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한 1,200여 점의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화엄사 홈페이지와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뉴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수상작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작가 사진부문 최우수상에 김찬일 씨의 매화향 가득한 밤, 우수상에 이기성 씨의 인연 어울림이 선정됐습니다. 또 휴대폰 카메라 부문 부주지 스님상은 한현주 씨, 총무국장 스님상의 유진영 씨, 교무국장 스님상의 장태두 씨, 포교국장 스님상은 이정재 씨, 특별상은 김은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교구장 덕문스님은 홍매화는 코로나 시기 지친 심신을 위로했고 2025년 홍매화는 분열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 홍매화로 자리매김했다며 굳은 날씨와 산불,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홍매화를 보러 먼 길을 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사진 콘테스트에는 모두 22만 명이 방문해 인기를 끌었고 참가 작품 수 역시 매년 늘어 올해는 1,778점이 접수됐습니다. 수상작들은 화엄사 달력과 홍보물, 구례군 홍보에 사용하게 되며 내년에는 역대 수상작 전시와 함께 드론 촬영 부문을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의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주말 개원법회를 봉해했는데요. 새빵살이로 불안정했던 상황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황미로 기자입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 이전을 축하하는 감로의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탑골공원 내 원각사 10층 석탑 앞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원각사 주지이자 사회복지법인 원각 이사장 원경 스님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양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2025년 2월 9일 기존 건물을 개보수한 후에 입주하였습니다. 그간에 협소했던 과거의 급식소보다 30분 정도 빨리 급식이 이루어져 마치는 효율성에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만족해 하심을 보면서 원각사 무료급식은 지난 1993년 당시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이 탑골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나눠주면서 시작됐습니다. 보리 스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정을 전했지만 2015년 재정난과 건강 악화로 무료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원경 스님이 원력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비를 구현하는 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삶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바로 저 멀리서 구하지 마라. 다 수행도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라는 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원경 스님은 보리 스님의 무료 급식을 이어받은 지 10년 만에 지난해 2월 현재 낙원동 터를 계약하고 11월에는 토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회양할 때까지도 우리가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보살행 자비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 공덕을 전부 중생들에게 회양한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각사는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 복지까지 다양하고 넓은 분야로 자비행을 펼칠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려 불화를 비롯한 서경과 나전 등의 작인들이 소속된 아시아 민족조형학회는 어제 서울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잊혀지는 민예의 아름다운 초대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회원님들의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미술로 평가받는 고려불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는 개퇴사 회주 해담스님의 수월관음도와 양류관음도가 출품돼 주목을 받았고 제자 김도환 작가의 아미타불입상 작품도 첫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의 동참한 모든 분들 좋은 작품 보시고 홀탁한 그 인성을 잘 좀 닦으셔가지고 좋은 그런 계기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함께 김경렬 회장의 작품 열쇠패와 김월계 미래복식연구원 원장의 작품 배자가 눈길을 끌었고 일본 카지야마 카즈오의 게토의 노래 작품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국제전시회는 침선과 자수, 민화, 단청, 한지 등의 분야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왔으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기획 리포트, 명상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와 생생한 체험담을 전해드리는 선명상관화 순서입니다. 오늘은 15년째 선명상 지도를 통해 시민들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행복선명상센터 사라수 센터장을 김상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부산 광복동에 위치한 행복선명상센터.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선명상 강의실에는 수강생들이 빙 둘러앉아 명상 준비에 들어갑니다.
북적이는 시내와 달리 침 넘기는 소리조차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강의실은 적막감에 휩싸입니다. 선명상강이 15년 차를 맞는 사라수 센터장은 싱잉볼로 수강생들을 명상의 세계로 차분하게 이끌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 부산 미타선원 하림 스님과 인연이 돼 명상을 시작한 사라수 센터장에게 선명상은 인생에 있어 새로운 변화이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감정이 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불안이나 또 우울이나 이런 그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전보다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명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주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들었던 분들이 사실은 우울감, 또 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또 가정에 큰 일을 이렇게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울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삶을 바라보는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남편이 좀 달라져 보인다. 이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달라져 보이고 또 아이들하고도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라수 센터장은 시민들에게 이런 선명상을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많지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서구의 어떤 명상치료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명상을 한번 배우시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라수 센터장의 선명상 지도는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